이게 혹시 인터넷 연결 상태 이상한 메시지 뜨거든요. 그럼 혹시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알겠지, 얘나? 그렇지. 자, 뭔가 이상한 메시지가 막 떠요. 이렇게 뭐 연결 상태가 이상하니 막 뜨거든요. 이상한 글씨 뜨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면 돼요. 오케이? 우리 언니 이름이? 강유진. 아, 유진이 언니야. 유진이 알겠습니다. 유진이. 유진이. 자, 거기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초반에 나오는 게 여기에서 자, 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원래 표현은 일렉트롤리시스고 우리말 번역은 뭐야, 분필. 분필. 진짜. 세우기 때문에 분필도 없어. 자,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전기 분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이시스가 뭔 뜻이냐면 이제 뭔가 이제 팍 자른다는 뜻의 어근이 라이시스예요. 그리고 그 라이시스 앞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그것을 자르는 수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르는데 뭐 칼로 자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르는데 그 자르는 수단을 그 앞에 써서 일렉트로라이시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수분해는 물을 가지고 자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영어 단어로 하이드롤리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잘라내는 건데 뭘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연습 문제가 바로 얼루미늄 요것의 재련입니다. 자, 얼루미늄은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뭐 엄청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쿠킹 호일 그거 전부 다 얼루미늄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아주 산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속이나 부품 등을 만들 때도 얼루미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서 저 얼루미늄 재련은 경제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얼루미늄을 재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얼루미늄의 재련이 어려운 이유를 논술해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찾았죠? 얼루미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순수한 얼루미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해내기가 어렵다. 그 이유를 논술해라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첫 번째는 Al2O3. 요게 이제 그 얼루미늄의 원광이죠. 그래서 사실은 얼루미늄이 자연계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이 있는데 그 광물이 사실은 순수하게 이 형태는 아니에요.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건 화학이라기보다는 뭐 산업공학 이거에서 가깝기 때문에 다는 모르셔도 되고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이게 돌덩이에다가 염기성 처리를 막 해요. 염기성 처리를 해가지고는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녀석이 바로 Al2O3예요. 그래서 이제 보크사이트에 들어있는 요놈을 추출해가지고 요놈을 가져다가 이제 재련을 해내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것의 녹는 점이 얼마냐면 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녹는 점이 너무너무 높다. 무슨 말 알겠죠? 즉 제가 상태가 뭐예요? 고체인데 얘가 뭐시기 반응이라도 할라 치면 좀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녹이려고 할 때 필요한 온도가 얼마다? 2000도씨가 넘어요. 그러니까 열을 2000도씨 올리는 건 비용적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조금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라고요. 그래서 얼루미늄 원광은 우리 지구에 좀 많은데 얘를 가지고 열을 가해서 얼루미늄을 재련한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놈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순수하게 열만을 가해서 얼루미늄과 다시 산소로 이렇게 호돈소 상태로 이게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녹이는 걸 넘어서 결합 해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때 여기서 얼루미늄과 산소는 결합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열만으로 해리시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얼루미늄하고 산소 사이의 결합력이 왜 강한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얼루미늄은 여기서 산화수가 몇 가 플러스예요? 세우. Al2O3라고 하면 얼루미늄의 산화수는? 3개. 3 플러스죠? 요거와 그리고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산소는 보통 산화수가 얼마예요? 2 마이너스죠? 그래서 Al3 플러스하고 산소 2 마이너스의 전하량 크기가 매우 크죠. 보통은 양이온, 음이온 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많은데 쟤는 아예 3 플러스 2 마이너스예요. 전하량의 크기 자체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얼루미늄 3 플러스의 원자 반경이 매우 작습니다. 그럼 원자 반경이 작다는 얘기는 산소 2 마이너스와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요거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쿨롱 인력? 자, 전하량 두 개가 거리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둘 사이 인력을 나타내는 수식이죠. 그 쿨롱 인력 수식이 어떻게 돼요? FC는 자 어떤 상수에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표현되죠? 물리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전하량 곱의 이제 우선 크기만 생각을 해볼 건데 그 곱의 전하량 곱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은 결합 길이 이온과 이온 사이 거리 이게 가까울수록 쿨롱 인력은 아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루미늄 3가하고 산소 2가는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예요. 전하량 크기도 클 뿐더러 결합 거리도 아주 가깝기 때문에 얼루미늄 3가하고 산소 2-는 인력이 매우 크다. 무슨 말 알겠죠? 인력이 크기 때문에 단순 열을 가해서 얘를 뜯어내는 게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얼루미늄은 재련하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전기분해의 반쪽 반응식을 작성해오래요. 자, 그 작성을 하기 전에 잠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거기 이제 어떤 그림이 이렇게 나오냐면, 좀 단순화해서 그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고, 아니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탄소 전극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짜잔. 그래서 이제 그릇이 있는데 그릇 자체가 전류가 잘 통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넣냐면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거기 빙정석이라는 말이죠. 찾았어요? 빙정석? 빙정석 찾았어요? 아니요. 그림에 빙정석이라고 있죠? 자, 빙정석 어떻게 되냐면 구조식이 Na3AlF6입니다. 자, 아까 Al2O3는 몇 도에서 녹는다고 그랬어요? 2000도 넘어야 녹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녹는 점이. 그런데 Na3AlCl6F 이름 떨어져. 빙정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둘을 섞어 놓은 녀석은 (950도) 정도 돼요. 그래서 빙정석의 역할은 저기에 있는 그 산화 알루미늄의 녹는 점을 떨어뜨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이걸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어서 지금 녹는 점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녹는 점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민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떨어졌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지오트로프라고 하는데 뭐 요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원래 그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물질에 대해서 혼합물을 만들어서 농점을 여하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밑에서 이 불을 뗄 거거든요. 열을 가하는 거야. 자, 열을 가하는데 아까처럼 2050도로 가열하는 게 돈이 덜 들겠어요? 900도로 가하는 게 돈이 덜 들겠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빙정석을 섞는 이유는 얘를 산업적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빙정석을 섞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자, 여기에 스위치가 있죠. 그러면 스위치를 온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시가 뭐예요? 이게 바로 외부 전원 표시죠. 보이세요? 외부 전원 표시. 그럼 외부 전원 표시에서 짝대기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긴 거의 뜻이 뭐예요? 플러스 극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의 물리적 역할이 뭐예요? 외부 전원 플러스 극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역할. 건전지가 일종의 외부 전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건전지를 사면 거기 조그맣게 글씨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라고 쓰여 있어. 그럼 플러스 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플러스 극은 뭘 하는 거냐고.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 네. 자, 물리 선생님 누구예요? 네? 물리 선생님 누구예요? 민석이가 물리 잘하고 잘하고. 아, 그래? 전 역학. 아, 역하고? 아니, 전자기는 안 배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anyway. 자, 플러스 극의 역할은 바로 이압 해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강제적으로 뭐 한다? 강제적으로 회수합니다. 전자를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어떤 물질 상태, 물질에 있는 전자를 저 플러스 극은 전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로. 강제니까 무조건 뽑혀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미스 오케이? 전기 분해에서 외부 전원의 역할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죠. 아,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걸면 뭐 항상 저렇게 플러스 극을 걸면은 전자가 뽑혀 나오나? 예. 뽑혀 나올 때까지 세게 겁니다. 왜? 또 왜? 아니에요. 왜? 아니, 오늘은 선글라스 안 끼셨어요?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 그래서 지금 약간 카메라에서 피해 있어 지금. 카메라에서 피해 있어. 원래 선글라스 껴야 되는데 없어져가지고. 민석 미안해요. 그래? 깜빡하고 아침에 내 사무실에서 수업하고 오는데 늦을까봐 훅 하다가 선글라스 놓친 거야. 네. 그래. 아쉽죠? 네. 얘는 안타깝죠? 그래. 얘한테. 그래서 플러스 극의 역할은 전자를 강제적으로 회수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안 뽑혀 나오면 어떡하느냐? 예, 뽑혀 나올 때까지 세게 걸면 됩니다. 그래서 저 전기분해에서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을 걸었다는 얘기는 무조건 저런 식으로 전자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제 뭔 일이 벌어져야 돼?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자를 강제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전자가 요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 탄소 전극 있죠? 플러스 전하가 연결된 플러스 전극에서 뭔가가 이런 식의 기체가 발생합니다. 기체가 발생한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 지금 기체가 발생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기체가 발생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놓고 뭐냐면 답을 쓰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원래 이 얼루미늄 재련 과정에서는 탄소 전극에서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체의 이름이 뭐다? 바로 CO2. 알겠죠? CO2.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얼루미늄 재련 과정에서는 자, 외부 플러스 극에 연결된 탄소 전극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원래는 주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세우기 알겠니? 네. 그리고 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그릇의 벽면, 그릇 벽면 보이죠? 그릇 벽면. 이 그릇 벽면에서 갑자기 지르르르르르르 하고 순수 얼루미늄 액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그릇 벽면에서 순수 얼루미늄 액체가 줄줄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 줄줄줄 만들어진 순수 얼루미늄 액체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뽑아내면 그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얼루미늄의 재련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이 탄소 전극에서는 뽀글뽀글뽀글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이 그릇 벽면에서는 얼루미늄이 이게 줄줄줄 만들어지느냐를 분석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첫 번째 1. 외부의 마이너스 극.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얼루미늄이 원래 어디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이에요? Al2O3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Al2O3 이게 지금 빙정성과 함께 액체 상태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되냐면 얼루미늄 액체로 바뀌는 거야. 어디서? 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이 부분에서. 맞죠? 맞죠? 네. 그러면 이게 되면 되는데 재밌게도 얘는 아직 완결된 화학 시기예요? 불완전한 화학 시기예요? 불완전한 화학 시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완결시키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맨 먼저 생각할 건 질량 보존이야. 무슨 보존? 질량 보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얼루미늄 원자가 여기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민서가 몇 개 있어요? 그럼 여기 몇 개로 만들어줘야 되겠어? 2개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기 산소가 몇 개 있어요? 산소가 몇 개가 있어요? 새우? 산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 산소가 3개가 있다고 써주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새우가 맞아요? 예.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산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화수가 뭐예요? 산화수가 2-죠. 왜냐하면 얼루미늄이 3 플러스일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산소는 산화수가 2-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올 때도 이산소의 산화수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수는 얼루미늄만 3가가 0가로 바뀌고 산소 2-는 변함없이 그대로 산화수 그대로 떨어져 나왔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양변에 질량 보존을 맞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은 전하량 보존을 완성해야 되겠죠. 자, 왼쪽은 정기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성이에요. 세우? 네. 이쪽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중성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얼루미늄은 중성인데 산소가 지금 2-니까 3 곱하기 2 하면 6-죠. 그럼 여기는 정기적으로 6-야. 그럼 얘도 6-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더한다? 6개의 전자를 더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여기 물이 있어요? 900도씨로 가열하는데 이 전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영 틀린 얘기는 아닌데 뽑아낸 거. 바로 외부의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제공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극이 전자를 강제적으로 제공한다며요. 물론 사실 그 마이너스 극은 플러스 극이 탄소 전극에서 뽑아낸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극에서 다시 밀어주는 건 맞지만 어쨌거나 마이너스 극의 역할이 거기서 전자가 줄줄 나온다고요. 그 나온 줄줄줄 나온 전자가 여기에 전자들이 막 드글드글 있는 거야. 이렇게 드글드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드글드글 있는 전자와 물질 Al2O3가 반응을 해서 얼루미늄이 재련되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외부의 마이너스 극에서 공급된 전자가 Al2O3랑 반응을 하는 건데 이때 Al2O3는 보시다시피 전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자를 내어놓고 있어요? 얘는 전자를 받아들이고 있죠. 전자를 받아들인다. 어떤 원자가 이걸 화학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환원이요. 여기죠. 환원.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행위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환원.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에서 이 벽면 근처에서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여기서 일어나는 반쪽 반응이 요거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외부의 플러스 극. 자, 외부의 플러스 극은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이산화탄소의 핵심 원소인 탄소는 어디에 있던 걸까요? 바로 이 탄소 전극. 알겠죠? 그러면 저 탄소 전극 같은 경우 탄소 솔리드. 탄소 녹는 점이 한 2500도에서 3000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900도로 가열해도 얘는 끄떡없는 고체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탄소 고체가 자, 뭐가 되냐면 CO2 기체가 돼요. 지금 날아갈 예정이거든.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탄소 개수 맞아요, 안 맞아요? 탄소 한 개인데 여기 탄소 그대로죠. 됐고, 자, 누구 개수가 안 맞냐면 산소가 안 맞을 거예요. 오른쪽에 산소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왼쪽에 산소 몇 개 더하면 되겠어요? 2개를 더하면 산소의 개수가 일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산소는 CO2의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이 산소도 산화수를 뭐라고 써줘야 되겠어요? 2-라고 해야 산소는 변함없이 탄소의 산화 상태만 변하게 되는 거죠. 자, 호돈소 상태인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여기선? 4개. 이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4개. 0이죠? 호돈소 상태에서는 산화수가 0입니다. 예. 이거 이번 시험 나옵니다. 언제 0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언제 0이 아니에요? 화합물일 때요. 0이 아닐 수 있죠. 아니에요. 호돈소 상태에서는 항상 0. ES. 이거 이번 시험 나와요. 알겠죠? 이거 작년에 지금 선생님이 그 박명수 선생님이 지금 했던 거 그대로 알겠죠? 뭘요? 이 시험지가 박명수 선생님이 낸 거라고. 아.
작년에.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보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이대로 나온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알겠지? 예. 자, 그러면 산소는 2-면 이탄소의 산화수는 이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탄소 산화수는 2 플러스 4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예. 왜냐면 2-가 두 개가 있으니까요. 민서,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자, 얘는 정기적으로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뭐예요? 중성. 얘는 정기적으로 뭐예요? 마이너스인데 몇 마이너스예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죠? 네. 2 곱하기 2. 아 저것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잖아요. 네. 이제 봤어. 자,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총 몇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4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런데 얘는 정기적으로 뭐예요? 전자 4개. 중성이죠. 그럼 여기다가 뭔 짓 해야 되겠어요? 전자를 자유전자 4개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아, 예. 산화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산소 같은 것들이 보통 2-예요. 그래서 전하량 보존을 통해서 탄소가 4 플러스가 된다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저건 항상 산소가 2 마이너스인데. 예, 산소 2-가 흔해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안 나올 테고 산소가 항상 보통 2-인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물론 사실은 그렇게 정해지는 건 아닌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원리까지 다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여하튼 산소 산화수는 보통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뭐가 되고 수소는 1 플러스. 1 플러스.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뭐? 1 플러스. 네. 알칼리 토금속은 2 플러스 2 플러스. 할로젠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정도만 외우면 돼요. 그 정도만 외우면 웬만큼 그 전하량 보존 써서 더하기 빼기 하면 충분히 산화수를 찾을 수 있어요. 산소가 2-라는 걸 외우면 2 곱하기 2에서 얘가 더해져서 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4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지. 산화수 어떻게 찾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이렇게 찾으면 돼요. 또 민석, 또 됐어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왜 얘가 얼루미늄 3가라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2개 곱하면 예? 곱하? 3 플러스인데 2개니까 6이라. 그렇죠. 좋아.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다가 전자가 지금 물질들이랑 섞여 들어갔어요? 물질로부터 전자가 빠져나왔어요? 나왔어요. 물질로부터 전자가 빠져나왔죠.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을 산화. 아시겠죠? 그리고 이 4개의 전자는 이후 어디로 갈까요? 저기요. 저기 어디? 빨간. 에? 아닌데? 뭐야? 빨간 맛이요? 뭐라고요? 강제적으로 회수. 어디로 가냐? 어디로? 마이 플러스. 그렇지. 얘는 이제 어디로 간다? 외부의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극에서 탄소가 산소 2-랑 반응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여기 전자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글자글. 그럼 이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정전기적 인력에 따라서 플러스 극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플러스 극으로 빨려 들어간 전자가 외부 전원의 힘으로 반대쪽 전극으로 전자가 강제적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슨 이렇게 대야에 물을 담아놨는데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애를 쓰면 물이 저쪽으로 쭉 움직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배터리의 역할이 물을 손으로 이렇게 쓸어 담듯 전자를 계속 쓸어 담는 게 바로 이 배터리의 역할인 거예요. 네. 그럼 전자가 물질로부터 뽑혀가지고 반대쪽 물질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물질을 자르겠다는 테크닉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저거요. 전기분해. 전기분해. 따라 해봐요. 전기분해. 시작. 전기분해. 전기분해. 영어로? 일렉트로시스. electrolysis. 알겠죠? electrolysis. 알겠죠? 그거 기억해.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반쪽 반응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3번. 자, 여기 줍니다. 네. 여기 줄게요. 나 줍니다. 이요.
세 번째, 전체 반응식을 만들어 보아라. 자, 산화환원 반응의 전체 반응식을 만들 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나요? 산화환원 반응식의 전체 반응식을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전자수. 바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기수를 일치시키는 데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써놓은 반응식에서 전자가 몇 개 환원돼요? 2개. 몇 개 환원돼요? 6개. 이 보고 읽는 것도 아니 저거 적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저거 적고 있었어요. 4번 전체 반응식을 했어요. 진짜. 저 세욱이라고 했죠.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 세욱이면 그럴 수 있다. 뭐야? 그래요. 자, 그다음 산화되는 전자기수는 몇 개예요? 4개요. 4개죠. 그러면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죠? 12. 12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위쪽에다가는 곱하기 뭐? 2를 하고 아. 아래쪽에다가는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 곱하기 2 하면 12개고 4 곱하기 3 하면 12개죠. 그런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가 소구가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아래 더한 전체 반응식 작성할 수 있겠어요? 네. 해보세요. 시작! 당연히 했죠. 학교에 상관없어요. 저는 통과 시간에 기다렸던 적이 없어. 나도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프린터 나와 있어. 이게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블링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2배, 그럼 Al2O3가 2배, 2배. 그 다음 여기에 탄소 쪽에는 곱하기 3을 하니까 곱하기 3, 그래서 3C,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전자도 소거가 되고 산소 2-이온도 양쪽에서 소거가 될 거예요. 네. 2, 3은 6, 3이 6에서 소거가 된다고. 네. 이해했죠? 네. 네. 예은이도 알겠죠? 좋아. 가은 뭐라고? 유진이. 유진이 알겠죠? 너 유진이 왜 질문 뭐? 고체로 뭐 지금 여기서의 상태를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이 상태에서는 액체인 건 맞습니다. 빈정석 때문에 액체인 건 맞아요. 맞아요. 됐다. 그래서 1번 해결했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2번. 다음은 청동의 구리압력을 분석할 때 이용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 반응들의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찾았어요? 쌤 궁금한 게 예. 저거요. 네. 탄소 말고 딴 거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탄소를 쓰는 이유는 싸서 그래요. 그리고 고온에서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 탄소 자체가 전기를 통해요, 전기를 안 통해요? 전기를 통하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건 산업이잖아요. 지금 이건 실험실에서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100만 평 부지에다가 이따만한 걸 한꺼번에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산업이고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산업에서는 비용을 올려야 돼, 비용을 떨어뜨려야 돼? 비용을 떨어뜨려야 되지. 그럼 첫 번째, 이게 외부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여야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극 물질도 첫 번째, 금속이어야 되겠어, 비금속이어야 되겠어? 전자가 이동해야 되니까 금속이어야 되겠어, 비금속이어야 되겠어? 금속이어야 되지. 탄소 원소는 비금속이지만 탄소가 모여있는 고체 흑연은 금속이에요. 금속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탄소 덩어리가 금속성이 되기 때문에 전극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지만 전극은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높은 온도에서 녹아버려야 되겠어요? 유지해요. 형태를 유지해야 그 이후에 반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금속 중에서 전극으로 쓸 수 있는 물체는 많지만 950도까지 녹지 않는 금속판은 흔치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금속판이 녹아버리기라도 하면 여기 나중에 얼루미늄이랑 섞여가지고 불순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고온에서도 녹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유전자가 흐를 수 있는 금속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고온에서도 녹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 자, 이 두 가지 조건 만족하는 것 중에 금, 백금 이런 거 돼요. 텅스텐 이런 거 돼요. 텅스텐도 돼요, 사실은. 근데 텅스텐 같은 건 엄청 비싸요. 백금 이런 거 엄청 비싸요. 세 번째 조건은 뭐겠어요? 싼 거. 그럼 싼 거? 탄소 전극.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거는 안 돼요? 네, 되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많지만 그런 모든 실용적인 것들이 더해져서 이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궁금해할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그 영역은 다른 건 안 돼요 하는 그 영역은 화학이라기보다는 거기 있는 화학공학이에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화학적 원리로 분석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제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번. 다음은 청동의 구리 함량을 분석할 때 이용되는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반응들의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찾았어요? 찾았어요? 거기 2번 보고 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 원래는 없던 글씨들이 막 쓰여 있죠? 예. 누가 써놓은 거겠어요? 선생님. 내가요. 이게 답이야. 알겠죠? 예. 그럼 여러분 이렇게 써서 맞출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좋아요. 좋아요. 쌤 진짜? 예. 진짜로요? 좋아요. 이거 못 맞춰요. 그래요? 뭐냐? 됐죠? 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는, 약간 뭐 할 수 있는?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는, 다 해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두 번째 것만 한번 해볼게요. 알겠어요? 예. 거기 써놓은 게 답이야. 그대로 하면 돼. 자, 그럼 두 번째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보자. 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준다. 네. 에이. 그래. 하기 전에 몇 마디 써드릴게요. 하기 전에 몇 마디 써드릴게요. 산화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려. 산화수? 그래. 산화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산화수는 우선 첫 번째 1은 뭐부터 하지? 산화수 1.1. 이게 동그라미 1. 산화수. 자, 산화수는 이겁니다. 어떤 원자에 출입한 전자 개수를 나타내는 방식이 그게 산화수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제 그 원자의 전자 밀도를 표현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아주 일차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원자에 출입하는 전자 개수를 그냥 아주 간단한 정수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식은 이거야. 어떤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산화수가 1 플러스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체계예요. 어떤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가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가면 그때 산화수가 1 플러스 증가한다 라는 체계로 정해져 있는 숫자 체계를, 전하량 체계를 산화수라고 해요. 두 번째는 어떤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얻을 수도 있죠. 전자를 얻으면 전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니까 전자를 얻으면 1 마이너스가 증가한다.
라고 정해져 있는 체계를 산화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그냥 러프하게 보면. 그래서 이 녀석은 산화수는 이것을 따르는 이 부여하는 대강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 어디까지나 대강이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잘 맞아 떨어지겠어요? 아닐 경우도 있겠어요?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아닐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번에 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뭐냐? 첫 번째는 1. 호돈소 물질. 은 언제나 0입니다. 요거는 대강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호돈소 물질은 저 산화수가 항상 0입니다. 그럼 호돈소 물질이라는 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H2, 뭐 N2, 뭐 철땡이, 뭐 흑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돈소 물질이 등장하게 되면 걔들의 산화수는 뭐다? 0. 알겠죠? 두 번째는 주기율표상 전자 배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번호 1번 누구죠? 수소죠. 수소죠. 자, 수소 밑에 누구죠? 리튬. 리튬 밑에 소디움. 소디움 밑에 포타슘. 요걸 몇 족이라고요? 1족. 자, 1족 옆에 무슨 족? 2족. 자, 2족 첫 번째 누구? 베릴륨. 아래쪽에 맥니지움, 밑에 칼슘. 그 다음에 2족 옆에 몇 족? 13족이라고 하죠. 13족이라고 하죠. 자, 13족 첫 번째 누구? 붕소. 그 다음에 얼루미늄. 자, 그 다음 여기 집어도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14족 첫 번째 누구? 탄소. 그 다음 실리콘. 15족 질소. 그 다음 인. 16족 산소. 그 다음 황. 17족 바로 플로린,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그 다음에 18족 헬륨, 그 다음 니온, 알곤. 뭐 이 정도. 그래서 더 많죠. 더 많은데 이 정도만 하면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화학은 충분해요. 이 정도만 외우면. 민서크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때 1쪽에 있는 애들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 1쪽에 있는 애들은 최외각 전자가 1개. 1개, 1개, 1개. 이해하나 맞아요? 자, 2쪽에 있는 애는 몇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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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쪽에 있는 애는 몇 개? 3개. 14쪽에 있는 애는 4개. 15쪽은 5개. 16쪽은 6개. 17쪽은 7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외각 전자 배치를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1 1족. 자, 1족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리튬, 소디움, 포타슘 얘기하는 거예요. 1족은 자, 어디까지나 보통이에요. 어디까지나 보통. 전자 1개 잃습니다. 1개 잃어요. 왜 1개 잃냐면 최외각 전자가 몇 개니까요? 하나니까요. 최외각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잃을 수도 없어요.
보통 한 개를 잃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 잃어서 어떻게 된다? 산화수가 1 플러스가 됩니다. 민석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런 표현 쓰잖아요. Na 플러스 이런 말 쓰죠. 리튬 플러스 이런 말 쓰죠. 그런 식의 이온가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산화수랑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예. 어이 깜짝이야. 두 번째 2족. 자, 이족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족. 베릴륨, 맥니지움, 칼슘 얘기하는 거죠. 네. 얘들 2족은 보통 전자 몇 개 잃을까요? 2개. 왜? 뭐가 2개 있으니까? 최외곽 전자가 2개가 있으니까 2개 잃어서 몇 플러스? 2 플러스. 그 다음 16족은 보통 전자 2개를 얻습니다. 그러면 잃을 때 플러스니까 얻으면 산화수가 뭐가 되겠어요? 2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왜 2개를 얻느냐? 자 봅시다. 산소가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고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6개. 근데 뭐 어떤 이유로 2개를 얻는다며요. 2개를 얻는다며. 그럼 2개를 더 그려봐. 하나, 아니 뭐 X로 써보다 그럴까? 하나, 둘.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6개인데 2개를 더 얻으면 당연히 몇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어. 2개를 얻었으니까. 2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지. 그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왜 하필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왜 하필 2개냐? 뭐가 보이죠? 옥텟이요.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전자 2개를 더 획득할 수 있으면 뭐를 만족하는 전자 배치가 된다? 옥텟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태의 전자 배치가 뭐 자주 나타날 수 있어서 산소의 산화수가 화합물 속에서 2-가 주로 된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죠. 산화수 표시할 때 옆에다 부어 쓰는 거예요? 위에다 부어 쓰는 거예요? 위라뇨? 그러니까 아, 옆에다 쓰는 원소가 있으면 오른쪽 위첨자야. 오른쪽 위첨자, 알겠죠? 오른쪽 위첨자. 됐죠? 그 다음 케이스 4 17쪽. 17쪽 어디 17쪽? 17쪽. 여기 플로린족. 여기 17쪽 이름이 있는데? 했는데 17쪽 이름은 할로젠이라고 하죠. 얘는 전자 몇 개 얻을까요? 1개 얻어서 보통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겠죠? 왜냐? 플러린 최외곽 전자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여기서 하나 더 받아들여 1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서 뭐가 보이냐는 거죠. 뭐가 보여요? 역시나 옥텟이요. 알겠죠? 그래서 산화수를 따질 땐 이런 식의 대강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실제로는 산화수의 정의가 있거든요. 정의를 아는 게 좋은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 이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문제들은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산화수를 따질 때 또 하나 재밌는 건 3. 화합물 속 모든 산화수 합은 전하량 보존을 만족해야 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까 Al2O3에서 산소 산화수를 2-라고 하면 얼루미늄 산화수를 뭐라고 할 수 있었죠? 2 마이너스
Al2O3에서 산소 산화수 2-라고 하면 얼루미늄 3+라고 할 수 있었죠. 네. 그런 테크닉을 전하량 보존이라고 한다고요.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조합하면 산화수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까? 예. 됐죠? 자, 썼죠? 자, 자, 쓰시고. 쓰고 있어요? 다 썼습니다. 좋아. 자, 그 다음 지운다. 전화량 부분 만족이라는 게 전화량 개수가 안 바뀌었다는. 예, 그렇죠. 전체 전자의 개수는 변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처럼? 질량 보존처럼. 질량 보존돼야 되는 것처럼 전자의 전체 개수는 변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군가, 예를 들어 이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누군가 뇌물을 받았대요. 1,0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럼 1,000만 원 받은 놈이 있으면 반드시 1,000만 원 뭐 한 놈이 있겠어요? 뺏긴 놈. 준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것처럼 전자 누군가 3개 받았대요. 그러면 전자 3개를 어떤 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개를 잃어버린 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다 합치면 전체 전하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자, 요거 이제 산화원원 반응식 완성하기. 응? 선생님 아까 CO2에서요. 응. 그 O2는 2-가 O가 2개니까 4- 돼가지고. 그렇죠. 4 플러스 된 거는 0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뭐 때문인 거예요? 그게 전하량 보존이라고요. CO2 자체가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CO2가. 원래는 원래도 중성이고 언제나 중성이에요. 네. 언제나 중성이에요. 네. CO2는 언제나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모든 산화수를 다 합쳐도 중성이 나와야 된다고요. 어쨌건 산화수도 전하량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알겠죠? 아시죠? 자, 그러면 산화원원 반응식 완성인데 거기에 있는 문제 2번을 예로 들어볼게요. 문제 2번에 왜 2번을 해보냐면 2번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이제 뭐 까리까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이제 원래 문제에서는 CuSO4 I- CuI 솔리드 그리고 I3- 요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할 수 있어야 돼. 그 방금 선생님 이거 낸 거야, 알겠죠? 이거 잘 봐야 되고. 아, 시험 나온 거구나.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첫 번째. 산화수를 체크한다. 산화수를 체크합니다. 자, I-는 산화수가 뭘까요? I-에서 산화수는 뭘까요? 1-입니다. 예. 이온가가 나타나면 그냥 그 이온가가 산화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CuI에서도 아이오다인의 산화수는 뭐겠습니까? 몇 쪽이니까요? 17쪽이니까 1-겠죠. 그럼 이때 구리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구리 산화수는 1+겠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예.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아이오다인이 3개가 모여 1-가 됐답니다. 그럼 아이오다인 하나당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하나당 산화수는 3개가 모여 1-니까 하나당 산화수는 3분의 1-겠죠? 무슨 말 알겠죠? 산화수를 그냥 평균적으로 저렇게 분수로 나타내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SO4 보이세요? SO4는 외우셔야 돼요. 2-입니다.
통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황산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H2SO4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SO4는 항상 E-인데 이 산화수 체크할 때 꼭 기억할 거는 뭐냐면 원자단 음이온은 그 이온가가 불변입니다. 그러면 그 원자단 음이온 니기니기 얘기하냐는 뭐냐면 방금 나온 SO4E- NO3- 이런 이온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PO4 3- 이런 이온의 이름은 뭐예요? PO4 3- 이름이 뭐예요? 인산이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산, 황산, 질산, 황산이온 이런 식의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음이온이 되어 있는 것들의 이온가는 절대 안 변해요. 알겠죠? 산화환원 반응을 하질 않아요. 얘들은.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산화환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 구경꾼 이온들이에요. 그래서 SO4E-를 보면은 SO4를 보면 E-라는 걸 알아먹어야지. 그럼 여기에 있는 구리는 산화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리 산화수 얼마예요? 그러면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모든 원소의 산화수를 체크했어요. 됐죠? 자, 이때 요 구리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2+가 1-로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산화수가 감소했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요? 환원. 환원. 그러면 I-는 1-가 3분의 1-가 됐어요. 그럼 얘는 산화수 증가야 감소야? 1-가 3분의 1-가 된 거야?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죠? 얘는 산화수가 증가한 거죠. 산화수 증가를 산화환원 뭐라고요? 산화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배웠을 텐데 스스로 환원하는 반응물 뭐라고 불러요? 세욱? 네. 보세요. 환원하고 있죠. 산화제. 환원하는 반응물을 산화제. 그리고 산화하고 있죠. 얘가 산화하는 반응물을 환원제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그래서 지금 산화수가 누가 어떻게 변하는지, 누가 산화제인지, 누가 환원제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이 단쪽 반응식을 이제 작성합니다. 첫 번째 일. 뭐 산화부터 해볼까요? 자, 산화는 누가 되는 거? I-가 I3-가 되는 게 산화 반응이죠. 그럼 그냥 그걸 그대로 써요. I-가 I3-가 됐다라고 써요. 자,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결하려면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질량 보전 먼저 해야 돼요. 무슨 보전? 질량 보전.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해요.
여기 3을 왜 곱하느냐? 여기 3이 있으니까요. 뭘 하기 위해서다? 질량 보존이요. 그래서 왼쪽에도 아이오다인 원자 3개 있고 오른쪽에도 아이오다인 원자가 3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전하량 보존을 맞춰야 되죠. 여기는 전체 전하량이 얼마예요? 3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전체 전하량이 얼마예요? 1 마이너스죠. 양쪽을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른쪽에다가 전자 2개를 더해 주시면 양쪽의 전하량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산화반쪽 반응식은 이게 다예요. 끝. 알겠죠? 끝. 그 다음 환원은 누가 누구 되는 거예요? 구리 입장에서 반응하는 게 환원이죠. 맞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CuSO4 CuI 됐습니까? 자,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질량 보존. 자, 구리 질량 보존 성립해야 안 해요? 구리 질량 보존 성립하네요. 그렇죠? 성립하네. 그 다음 SO4 질량 보존 돼야 안 돼요? SO4 질량 보존이 안 되죠. 지금 여기는 SO4 단위가 있는데 그리고 그 SO4가 이온가가 2-라고 했죠? 그게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고스란히 SO4 2-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SO4 2-의 질량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 누구 질량 보존도 안 맞죠? 아이오다인. 자, 아이오다인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아이오다인의 이온가 얼마였어요? 아이오다인은 산화수 얼마였어요? 1-잖아요. 1-가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하기 I-.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양쪽에 이제 질량 보존은 다 성립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뭘 맞춰? 전하량 보존이요. 전하량 보존. 자, 이쪽은 전체가 몇 마이너스예요? 전체가. 얘 중성이니까 얘 2-죠. 이쪽은 전체가 전하량이 뭐예요? 얘 중성이고 1-죠. 그럼 어디에다가 뭘 더해야 전하량 보존이 성립되겠어요? 왼쪽에다가 전자 하나 더해야 전하량 보존이 성립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전체 반응식. 자, 전체 반응식은 누구의 개수를 일치시켜야 돼요? 바로 이동하는 전자 개수를 일치시켜야 되죠? 산화 몇 개 되고 있어요? 전자 2개 되고 있죠? 환원 몇 개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최소 공배수 만들어 줄까요? 아래쪽에다가 더블링을 해주죠. 그리고 위아래를 더해요. 알겠죠? 그럼 내가 써드린 그 답이 나와. 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완전 중요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1번, 3번도 거기 내가 답 써놨으니까 충분히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연습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물었던 산화수, 그 다음에 산화원원 반응식 완결하는 거, 그게 연습 문제로 쫙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도 풀 정도면 누가 내도 다 맞춥니다. 알겠죠? 답이 뒤에 다 있으니까 다 풀어보시길 바래요. 알겠죠? 됐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